2019년 8월 2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미쓰리님, 문득 든 생각인데요. 트럼프가 재선엔 관심이 없고 지수 조작해서 뒷돈 챙기려고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트럼프 본인이 아니다 보니 그 진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예전에는요, 물론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쏴도 우리나라 증시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장이 열린 이후에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잘 나가다가도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쟁이들이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선물 시장에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해 놓고 미사일을 쏘고 증시가 하락하고 그럼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수익이 커졌겠죠. 그래서 그 선물 매도에서 번 돈으로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김정은도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선물로 돈을 벌었다.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자, 물론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의 트럼프는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통령 재선을 하기 위함은 저 아주 열광된 노력은 오바마 대통령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활력소가 되어지고 어찌 보면 인간을 다시 업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물론 너무 세지면 본인 스스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적당한 열등감과 적당한 자격지심은 오히려 전투력을 더 상승시키고 더 인간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실패를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안 계신데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 다니던 오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저도 사춘기였고, 그 오빠도 이제 힘들었으니까 둘이 서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오누이처럼,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죠. 그런데 이제 그쪽 부모님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아들 둔 엄마들이 잘하는 생각인데, 내 아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며느리의 잣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 오빠의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며느리라는 잣대로 이제 재신 거죠. 근데 탈락한 겁니다. 걔는 직장은 되게 좋은데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안 돼. 우리 집 며느리는 평범한 집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 평범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다 계시고 그다음에 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 다 계시고 형제자매 화목한 가정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평범하신 거잖아요, 일명.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남들이 평범한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서 퇴짜를 맞고 거절당하고 이거를 저는 못 견딘다는 거죠. 더 미치겠는 건 뭐냐면 그 오빠의 어머님은 뭐 평범한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오빠의 부모님은 이혼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뭐 솔직히 이혼이 일반화됐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혼한 집은 편부의 집안과 뭐 비스무리한 레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부모님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안 된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며느리감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재수 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 나는 되게 똑똑하고 난 되게 잘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퇴짜를 맞고 더 환장하겠는 건 그렇게 나를 퇴짜 넣고 거절하는 상대방이 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게 말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야지 라는 생각이고 제 본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겁나 열심히 해서 저것들을 밟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제가 퇴짜 맞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저를 퇴짜 넣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난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자꾸 제 스스로 실패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게끔 만들고 자꾸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저의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어주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투철한 트럼프는 백인이에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돈이 없습니까? 어떤 지적인 면? 뭐 배운 게 없습니까? 책도 내고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오바마를 못 이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잣대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 3%를 넘기는 것. 그리고 오바마가 했던 대통령 2번 해먹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돈은 아쉬운 사람이 아니니까 뭐 명예욕이 아쉽다. 자, 그럼 명예욕이 아쉽다라는 걸로 풀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명예가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트럼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만 못한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2번 해먹었고 경제성장률 2.9% 기록했고 그리고 가장 열받는 거 노벨 평화상 받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즉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즉 미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오바마한테 꿀릴 게 없는데 왜 내가 재선을 못하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뭐 정말 증권계에서 우스갯소리로 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선물시장 매도 쳐놓고 미사일 쏘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질문이요. 너에게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주부터 꾸물꾸물 코스피가 오르고 있네요. 외국인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도 매물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매도세겠죠? 예.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로 뛰어들고
환율은 왜 안정적으로 술술 돌아서고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건가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게 뭐죠? 예.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8월달 증시. 증권사들은 8월달 증시 다 안 좋게 본다. 그런데 미쓰리는 뭐라고 합니까? 7월달보다는 8월달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죠. 단지 제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청취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어봐 미쓰리 괜찮아 그러면 2100 가는 거야. 아 2100은 아니고요. 그냥 괜찮다고요. 라고 제가 8월달 증시 전망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8월달 증시를 괜찮다고 얘기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젯밤에 샤워하고 갈아입은 빤스가 점쟁이 빤스였어요. 그래서 8월달에 증시가 좋을 거야. 이래서 제가 8월달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유동성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와 같이 한번 들으시면 조금 제가 지금 해드릴 비유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빚을 계속 져가지고, 카드회사, 대출회사에다가 이제 결제일에 계속 이제 연체하지 않고 돈을 갚아나갑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굉장히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며 난 지금 참 돈 관리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대출 금액을 연체하지 않는 단 1원도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계속 은행 카드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나는 신용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라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뿌듯해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매월 날짜는 자꾸 가니까 카드 막아야 될 날, 대출 막아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대출을 다른 데서 또 받아가지고 일단은 대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즉 빚이 더 늘어나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구해서 그 연체를 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데 꽂힌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으면 내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후배가 꽂힌 건 뭐냐면 단 한 푼도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는다는 거에 꽂혔습니다. 자, 그런 후배가 이제 그 대출 받아서 메꿨던 돈이 이제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뭐 합니까? 초조하죠. 잠을 못 잡니다. 멘붕이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물론 수입이 생기면 좋죠. 근데 수입이 잘 안 생기니까 문제겠죠.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되겠죠.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뭘 고민하냐면 그렇게 신용관리를 하는 게 무너질까봐, 즉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는 그 상황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당장 수입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마치 돈을 못 구하게 될 것 같아서 막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잠도 못 자고 애가 막 멘붕되고 정신줄 놓고 막 나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럽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다가 막 돈 구하고 누나 뭐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누나가 좀 어떻게 좀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돈을 구해요. 어찌어찌해서. 그러면 이 녀석은 하루 전날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초조하고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표정에서 대출이 늘었을 뿐인데 돈을 빌렸을 뿐인데 당장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애가 마치 로또 1등 된 애처럼 생활합니다. 그 대출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자기 용돈이라고 쓰겠다면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 지금 왜 상황이 좋아지냐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7월 달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기에 이런 분위기를 가만히 놓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모색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미쓰리는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법이 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지 증시가 하락하고 뭐 아래 침체, 아래 공포,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각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풀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킬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증시가 아래 공포가 어쩌고 증시가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3% 하락하니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한 발을 빼는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아니 돈이 더 들어온다는데 그 돈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후배요. 결국에 파산 신청했어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지금 뭐 돈을 풀고 이런 거 제가 돈을 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8월 달에 7월 달보다 증시가 좀 좋을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갑자기 뭐 글로벌 국가들이 뭐 로또가 당첨이 되겠습니까? 뭐 어찌 보면 나쁠 일들이 더 많지. 미쓰리가 7월 달보다 8월 달 증시가 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더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 건더기가 뭐였냐면 각국이 저 모양 저 꼴로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앞서 이런 얘기 드렸죠. 요즘엔 시장이 너무 심플해서 원고가 몇 장 안 돼요. 라고 해드렸죠. 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데일리 원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원고가요. 총 5장이에요. 왜요? 이 5장 내용 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경기 침체요? 아래 공포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작성한 5장의 원고는 각국이 돈을 더 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정되는 거고. 그런데 미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좋게 보냐고요? 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짓이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오늘 그 예를 들었던 제 후배, 이거 싫어합니다. 예. 그 후배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그 투자한 거 제가 유료 방송 2,500원짜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미쓰리는 예. 어젯밤에 샤워하고 갈아입은 빤스가 점쟁이 빤스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미쓰리 네 인생과 미쓰리 그 후배 인생과 글로벌 증시랑 비교하면 안 되지. 왜 비교하면 안 돼요? 똑같은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돈 놓고 돈 벌게 하는 거고 결국에 돈이라는 녀석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다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증시가 좋아집니다. 예, 좋아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좋아져봤자 2,000포인트예요. 2,100포인트 못 가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예, 매물대가 무서워요. 당장 여러분들도 미쓰리가 8월달 증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2,100포인트 와요? 여러분 그거 저에게 왜 물어보셨어요? 2,100포인트 오면 나 팔 거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 많겠습니까? 그럼 결국 지금 각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써서 안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반영하고 그러지만 결국 위에 대기하고 있는 거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못 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예, 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쭉 찍어서 쭉 보면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뭐 드리겠죠. 뭐 하나씩 뚝뚝 던져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각국이 이렇게까지 돈을 푼다는데 증시가 안 올라가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서 FOMC에서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하할까? 아니야? 50 할까? 25 하나? 이랬을 때 증시가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었죠. 근데 막상 금리 인하를 딱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오히려 실망하죠. 그것처럼 7월 달까지는 미국 얘기였지만 이제 미국 이야기가 좀 확대된 것뿐이에요. 독일, 중국, 이런 각국이 금리 인하 한대야 경기 부양책 쓴다 이런 것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또 저 같은 그런 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그래 이렇게 돈 푸니까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다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8월달 증시 제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지난 일요일 유료 방송 기획 방송에서 제가 주식 좀 팔라고 얘기해드리죠. 자, 저의 이야기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증시는 잠깐이라도 부양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나라는 2100포인트 안 돼요. 많이 올라가 봤자 2000입니다. 예. 그리고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요. 이제 안 돼요. 예, 너무 상황이 컨트롤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0.96% 올랐고요. 나스닥이 1.35% 올랐고요. S&P 500이 1.21% 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최근 시장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파생 결합 펀드, DLF라는 펀드가 지금 있죠. 사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 우리나라 금융상품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유. 제가 거기에 몸담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허접한지. 그냥 따라쟁이.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야. 그러면 그 실패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요. 또 실패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바이코리아 이런 펀드는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투자하는 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고점이에요. 즉 그 얘기는 증시가 공포스럽 때는 증권사들이 그런 걸 만들지 않다가 증시가 회복되고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하고 금융상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게 상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치식 펀드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거치식 펀드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뭡니까? 적립식 펀드예요. 미국 다우지수가 100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적립식 펀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펀드를 적립식 적금 들듯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금융위기 오자마자 개박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한 게 뭡니까? ELS, ETF. 다 한 방씩 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때가 온 겁니다. 예. 파생 결합 펀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도대체 이 상품이 뭔지 제가 워낙 펀드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죠? 전 증권사 다닐 때 회사에서 펀드 캠페인 시키면은 펀드 안 팔고 그냥 유한양행 그러니까 매월 한 주씩 사라 그랬다고. 저는 워낙 펀드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펀드가 시장에 얼만큼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그 파생 결합 펀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제가 조금 더 보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그 꼬라지가 어떤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부양책 쓸 거고요.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죠? 그럼 증권사들이 뭐 합니까? 9월 달에 증시 좋다고 얘기합니다. 100%예요. 7월 달에 썸머레를 얘기했던 이유가 6월 말에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좋았다고 얘기한 거고요. 8월 달에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7월 하순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8월 달에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상태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이고 뭐 연준이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더 금리를 과격하게 인하한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더 고를 외칠 거고, 그리고 8월 달 말에 쓰는 9월 달 증시 전망은 9월 달에 사라고 할 겁니다. 100%예요. 100%. 그런데 이 잔파도에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러한 상황을 증권사들이 뭐 그 월말에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다음 달 증시 전망한다. 저는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가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러한 어떠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여줬던 패턴 때문에 엄청난 돈을 손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증권사들 다음 달 증시 전망 안 하잖아요. 전 지금 엄청 후회해요.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했을까? 왜 정신 나가게 몇 군데 증권사 다음 달 증시 전망을 갖다가 그렇게 분석하고 자료 주고 막 다 의미 없는 짓인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다음 달 증시 전망을 하고 거의 한 달에 일주일은 다음 달 증권사들 증시 전망 정리하고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거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거의 페인으로 지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미쓰리에 어찌 보면 적중력이 더 정확하죠. 안 하길 잘했죠. 지금 큰 파도는 이미 해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해안가 근처에서 자잘한 파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증권사들 주식 사라고 하면 난리 할 거예요. 예. 제가 증권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이날 월요일날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 예. 제가 오랜만에 돈다방 미쓰리 지금 데일리 원고가 5장이 됐습니다. 이 5장 원고의 3장이요.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입니다. 제가 그 원고를 다 쓰면서 느끼는 생각. 야, 이렇게까지 처절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할까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처절한 의지, 경기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마치 마지막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 막 눈물겨운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12달러, 0.8% 하락해서 1511.6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준과 독일의 경기 부양 의지로 증시 상승, 영준과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뭐 중국, 멕시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배럴당 1.34달러, 2.4% 상승해서 56.2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 유전 일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 어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런 것들. 제가 그랬죠. 국제 유가가 막 떨어질 것 같으면 국제 유가를 방어하게 하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오펙과 산유국들이 감산하면 된다. 그리고 송유관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하다못해 그 송유관이 오염돼서 송유관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들을 가지고 국제 유가를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이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풀어줬습니다. 이란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란이 아직까진 개기고 있어요. 이란이 억류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자,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거야. 야, 영국이 니네 그레이스 1호 풀어줬잖아. 니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란은 풀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
자, 각국이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면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다시 경기 침체가 좋아지겠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교역량이 늘겠지? 원유를 많이 쓰겠지? 이러한 예, 의미 없는 장밋빛 전망을 꾸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고요. 2부에서 과연 각국이 얼마나 눈물겨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